성모와 운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언어학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한어병음, 음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성모와 운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모와 운모, 중국어로 읽으면요. 성무, 성무, 그 다음에요. 윈무, 윈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성모와 운모가 뭔지 우리말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음절의 개념 기억하고 계세요? 음절이라고 하면은 입 모양이, 발음기관이 멈추지 않고 한꺼번에 발음되는 소리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한글 한 글자가 이름절이에요. 중국도 한자 한 글자가 이름절입니다. 때로는 월, 멀, 깔과 같이 왈 이런 것도 있죠. 네,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이름절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 음절은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었죠? 한국어 음절은 411개, 아니죠. 한국어 음절은 1600개, 약 1600개 정도 되고 중국어 음절이 41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음절을 이루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요, 음절을 이루는 것이 뭐냐?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중국어는 어떻게 돼요? 중국어는요, 성모와 운모가 합쳐져서 음절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 배우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 아, 성모가 자음이고 운모가 모음이야. 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책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아, 뭐, 프로 틀리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자음과 모음, 성모와 운모, 언뜻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엄격하게 구분하면은 다른 내용입니다. 성모가 자음은 맞아요. 근데 자음이 다 성모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모음이 다 운모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운모가 다 모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과 모음, 성모와 운모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 한국어를 먼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근데 중국어의 음절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어의 음절이 성모와 운모가 합쳐져서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국어는요, 음절마다 성조가 있습니다. 소리에 높낮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한국어는 자음, 모음만 있으면 되지 뭐 높낮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중국어에서는요, 성모와 운모 이외에도 성조라고 하는 요소가 매 음절마다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 중국어 발음은 어떻게 해요? 중, 중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모는 뭐예요? 성모는 앞에 두 글자 ZH, ZH로 되어 있는 부분이 라는 발음의 성모입니다. 그 다음에요, ONG로 표기되는 이 부분이 운모입니다. 운모. 자, 요게 성모, 그 다음에 요게 운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성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절마다 이 높이, 소리의 높이, 뭐 제1성인지, 제2성인지, 제3성인지, 제4성인지, 소리의 높이까지 이 음절에 포함이 됩니다. 성조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음 한번 읽어볼까요? 중, 중. 요 빨간색으로 쓴 이 중자, 어디서 갖고 온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중국에서 이 마작을 하다 보면은 마작패 가운데 홍중, 이 빨간색 중자 패가 있어요. 이 중자는요, 마작패에서 제가 따온 그림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어 음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국어 음절은요, 초성, 중성, 음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성 자리에는 자음이 옵니다. 중성 자리에는 항상 언제나 늘 모음이 오고요. 중성 자리에는 또 자음이 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요. 좀 쉽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말, 중국어로 보다라고 할 때 칸이라고 합니다. 그 칸이라는 낱말을 한글로 적으면은 여, 아, 니은으로 쓸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오는 자음이 바로 초성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는 요 모음이 중성이고요. 마지막에 받침에 오는 요 니은자가 종성이 되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개념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음절을 나눴을 때 맨 앞에 오는 자음이 초성이고요. 중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모음이 중성이고요. 마지막에 오는 받침이 종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절은 뭐 세계 어느 나라 언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각각 그 초성을 부르는 말을 우리는 이 자음을 이제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초성 자리에 오는 이 자음을 성모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 음절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중성이에요. 모음이 없이는 음절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맨 앞에 있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음절이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암은 혼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혼자 소리가 안 나오고 모음과 같이 있어야만 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키역과 아를 붙여서 카라고 하는 음절을 구성할 수 있죠. 초성과 종성만 가지고, 초성과 중성을 가지고 나, 다라 하는 식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성과 종성만 가지고도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성과 종성이니까 아에다가 안 붙여서 니은을 붙여서 안 하면은 중성과 종성만 가지고 음절을 만든 거예요. 초성 없이도 가능하죠. 모음과 자음으로만도 음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앞 이런 글자들이 다 중성과 종성만 가지고 음절을 만든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성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야, 여 이런 모음들만 가지고도 음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절은요 모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본적인 소리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자, 초성, 중성, 종성 개념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중국어로 한번 가봅시다. 중국어 음절은 어떻게 돼요? 중국어는 역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음절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성 자리에 오는 자음을 중국어에서는 성모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운모는요, 중성과 종성을 다 합쳐서 운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운모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종성 자리에 오는 자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음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이나 ng와 같은 종성 자리에 오는 자음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라고 할 때 칸이라고 하면은 라는 발음에 안이라고 하는 운모가 붙어서 칸이라는 발음이 된 거죠. 한국에서는요, 이 종성, 받침을 따로 띄어서 구분을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중성과 중성을 합쳐서 운모라고 한다라고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운모를 모음이라고 못하는 이유가 맨 끝에 여기 안이라고 할 때 n이라고 하는 자음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모를 모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운모가 모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성 자리에 n 또는 ng를 치는 그런 운모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비음, 콧소리가 나는 운모, 비음 운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에서요, 이 받침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요, n이라는 발음과 ng라는 이 발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중국어는 성모와 운모로 음절을 구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거기에 성조라고 하는 소리의 높낮이가 추가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한국어와 중국어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음절을 나눌 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모음이다. 이것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한국어에서는요, 초성 자리에 오는 자음, 얘를 그냥 자음이라고 하고 종성 자리에 자음이 또 올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도요, 종성 자리에 자음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이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운모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초성 자리에 오는 자음은 이 성모고요, 운모 자리에 오는 이 중성과 종성 합쳐서 운모라고 한다. 그래서 칸이라고 할 때 크와 안 두 개로 나눕니다. 한국어는 크, 안 하는 식으로 기역, 니은 세 개로 나누는데 중국어는 두 개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음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봅시다. 한국어의 자음 어떤 게 있죠?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네, 얘네들이 자음입니다. 자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혀와 입술이 입 안 여기저기에 닿아서 그곳을 막아서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자음입니다. 여기저기 닿아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얘를 우리말로는
닷소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벽,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하는 애들은요, 각각의 자음의 이름이에요. 얘네들이 가지는 발음, 음가는요, 모음이 없이 소리가 안 나니까, 그죠? 하는 게 기역의 소리고요. 하는 소리가 니은의 소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아라는 모음을 붙였을 때, 가, 나, 다, 라, 마, 아, 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라는 모음을 붙였을 때, 더, 너, 더, 러, 뭐, 버, 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한국어의 자음만으로는 소리가 안 나요. 항상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저기 다서 소리가 나는 것이 소리, 자음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음에는요, 자음 14개, 거기에다가 된소리 5개 해서 전부 19개 자음이 있습니다.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쭉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있죠. 19개 자음이 있다. 자, 우리말의 모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음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아, 야, 여, 우, 유, 이와 같은 애들이 모음입니다. 사전의 모음을 보면은요, 이 폐에서 나가는 바람이 입을 통과할 때 입안을 좁히거나 넓히거나 모양을 달리하면 바람이 이 입안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로 바뀌어요. 예, 입 모양에 따라서. 이게 바로 모음입니다. 아, 야, 여, 우, 유, 이. 여러분들이 발음하면서 느껴보세요. 입의 크기, 입술의 모양, 혀의 높낮이, 이게 다 달라집니다. 이야, 쭉 연결해 보면은, 이야 할 때 이보다는 아가 입이 커지고요. 그죠? 우 할 때는 입술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의 모양에 따라서 나가는 공기가 소리를 다르게 보내가면서 모음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입을 통과할 때, 폐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입을 통과할 때 입을 좁히거나 넓히거나 모양을 달리하면서 달라지는 소리들, 얘들을 갖다가 모음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 모음에는 21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다 모음입니다. 아, 에, 야, 예요?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 보면은 단모음이 10개고요. 이중모음이 11개가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구별이 돼요? 단모음은요, 입의 모양이, 발음기관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발음되는 것이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은요, 2개의 단모음이 합쳐진 거예요. 2개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조음점을 지나서 입의 모양이, 이면서 발음되는 모양이 이중모음입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어는요, 성모와 운모로 음절을 이룹니다. 중국어의 한자는요, 한자음을 이루는 요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모, 운모, 성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음절 첫머리에 오는, 초성자리에 오는 자음을 성모, 성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무,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음을 다 운모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성조는 뭐예요? 그 음의 높낮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음의 고저와 승강을 성조, 성调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모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에요. 보, 모, 보, 더, 너, 러, 지, 시, 시, 치, 르, 스, 스. 각각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이렇게 한 줄씩 구분해서 쓴 건 뭘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발음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 성모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이 음절 초성이 오는 자음이 성모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음절을 할 때 가장 앞에 오는 소리가 바로 이 성모라는 얘기예요. 우리말의 자음은요, 받침자리, 동성자리에도 올 수 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성모가 우리말의 받침처럼 이렇게 종성자리에 오지 않아요. 동성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요, 2가지. n이라고 하는 발음과 ng라고 하는 그 2가지 발음만 종성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성모는요, 자음이 맞아요. 근데 중국어의 자음이 모두 다 성모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NG와 같은 발음은 자음이 맞아요. 앙 할 때, 응 할 때 NG로 발음 나는 자음이 맞습니다만, 걔는 성모 자리에는 오지 않습니다. 자, 자음. 우리가 말하는 닷소리는요, 중국어로 후인이라고 합니다. 성모와 자음이 같지 않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소리. 이 초성 자리에 오는 게 자음은 맞아요. 걔네들을 성모라고 해요. 근데 운모 자리에 오는 자음도 있기 때문에 성모가 자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 종류를 한번 쭉 볼게요. 순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자는요,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입술 소리입니다. 윗입술,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양순음, 쌍순음이라고 하죠. 뽀, 포, 모 같은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 윗이와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포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뽀, 포, 모, 포 이 네 가지를 순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예요. 뽀, 포, 모, 포. 우리가 영어 배울 때 A, B, C, D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한국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잖아요. 중국어는 뽀, 포, 모, 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발음 끼워 얘기하고 중국의 하나보험 얘기할 때 뽀, 포, 모, 포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순음, 입술 소리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설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첨음은요, 혀 끝소리예요. 첨자, 이 뾰족할 첨자예요. 그래서 혀 끝소리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뜨, 뜨, 느, 러. 이 발음을 네 가지를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혀 끝이 앞니 뒷부분, 이 앞니의 뒷부분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뜨, 트, 느, 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혀 끝소리 설첨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설근음이에요. 혀 뿌리 소리예요. 허 설자에다 뿌리 근자를 사용합니다. 어떤 게 있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냥 우리말에 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목구멍 안쪽 깊은 곳에 혀 뿌리 부분에서 소리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뭐 알파벳으로 이렇게 발음을 표기한다 하더라도요, 나라마다 조금씩 이 느낌과 발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 거, 겨 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일본어 같은 경우는 뭐 가키, 쿠, 게, 코 이렇게 얘기해요. 가키, 쿠, 게, 코를 한글로 써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가기, 구, 게, 고라고 읽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만약에 가기, 구, 게, 고 한어병음처럼 GA 뭐 이렇게 써준다면은 가기, 그, 게, 그 뭐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가기, 구, 게, 코 하면 일본어 같고요. 가기, 구, 게, 고 하면은 한국어 같고요. 가기, 그, 게, 그 하면은 중국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이 알파벳으로 발음을 표기하더라도요, 나라마다 꼭 발음되는 느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글로 적으면은 이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없어서 빨리 한어배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대로 흉내낼 수 있도록,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나라 어감, 그 나라의 그 말투, 그런 그 미묘한 그런 걸 좀 빨리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예로 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프랑스어로 인사할 때 봉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봉주 하면은 프랑스어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봉주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프랑스어 같은 느낌이 들죠. 저 프랑스어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냥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어를 할 때 그 특유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걸 갖다 좀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근음 세 가지 해볼까요? 그냥 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빠 또는 형을 얘기할 때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꺼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자, 마시다라고 할 때 흐라고 합니다. 그냥 허가 아니에요. 허 하지 마시고 흐라고 발음해야 돼요. 이 목 안쪽으로 뿌리 부분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설근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설면음이라는 게 있어요. 설면음 혓바닥 소리인데요. 그냥 요건 어렵지 않아요. 치, 시,
지 하는 식으로 한글, 우리말에 있는 그 발음하듯이 그냥 지, 치, 시 발음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지, 치, 시를 한어병음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요거는 눈여겨봐주세요. 시 할 때 X 발음이에요. 우리가 S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어병음에서 S 발음은요, S 발음입니다. X 발음은 C 발음이에요. 오늘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은 다시 한번요. 지, 치, 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발음이 권설음이에요. 권설음은 말 권자에 혀설자, 혀를 말아 올리는 발음이다 라고 해서 권설음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교설음, 샤오셔인이라고 또 발음하기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권설음 네 가지 볼까요? 치, 치, 시, 르, 혀를 말아 올리고 발음합니다. 예,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안 돼요. 치, 치, 르, 르 이렇게 발음돼요. 치, 치, 시 할 때는요. 혀가 약간 이렇게 조금씩 발음할 때 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르 할 때는요. 혀가 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약간 바르르 떨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성모와 운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또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이 발음 클리닉, 권설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혈근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또 발음 하나하나 또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성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운모에 어떤 발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권설음 네 가지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치, 치, 르, 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혀를 펴고 발음하면 돼요. 설치음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요 발음입니다. 혀를 말고 하면 권설음이 돼서 르, 르, 이렇게 되는데요. 혀를 피고 스 하면 돼요. 조금 전에 이 설면음이라고 해서 지, 치, 시가 있었잖아요. 한국어에서는 다 지읒, 치읒, 치읒과 같이 비슷하니까 X를 써야 될지 S를 써야 될지 처음 중국어 배우면서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앞서서 설면음은요. 이 발음과 연결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지, 치, 시 할 때는 G, J, 치 할 때는 Q, 시 할 때는 X. 이렇게 이 발음 붙을 때는 설면음과 연결이 되고요. 설치음은요. 아 발음이라든지 우 발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 사 한다든지 주, 수 할 때는 설치음을 Z, C, S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설면음 같은 경우도 이 발음 이외에 유 발음도 역시 설면음과 결합합니다. 요거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음 세 가지 다시 한번요. 스 여기까지가 해서 성모입니다. 자, 성모 다음에 이제 운모가 나오는데요. 운모는 단운모, 복운모, 비음운모, 권설운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단운모 봅시다. 단운모는요. 입술의 모양, 입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발음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써 있는 거는 한어병음이고 뒤에 있는 것이 국제음성기호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기호입니다. 자, 한어병음 A는 원래 요 위에 머리 A자에 이 머리 묶은 게 없는 대머리 A를 써야 되는데 폰트가 거기에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오, 그 다음에요. 이, 우, 유, 여기는 요 이, 우, 유 얘네들이 입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발음되는 단모음입니다. 자, 맨 아래 유 하나만 좀 연습을 해볼게요. 뭐 비가 오다라고 할 때 샤유, 요 발음이에요. 자, 한국어에서 위, 아래 할 때, 위 할 때는 위, 이 하는 식으로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위, 중국어의 발음할 때 샤유 할 때 위는 단모음이라 입술의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중국어 배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한국어 발음과 비슷하면서
다른 발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위 할 때요, 절대 위라고 입술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마세요. 위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의 시작과 끝을 똑같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위 하게 되면 틀린 발음이 되는 거예요. 단운모는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운모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복음모입니다. 복음모는요, 단운모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의 조음점을 지나갑니다. 발음되는 그 지점이 두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I 하면은 아, 이가 연결돼서 I 되기 때문에 혀나 입의 모양이 바뀌어요. 예, 혀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두 번째요. A 하면 이 두 개가 합쳐서 A 이렇게 입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A 그 다음에요. 아오 여기다 아, 오, 우는 소리 나지 않아요. 그냥 입 모양만 우 모양으로 끝납니다. 아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 발음 주의하세요.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틀리는 그런 발음입니다. 걷다라고 할 때 써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자가 있다고 해서 오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오유로 표기된 이 발음은요. 써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발음이에요. 자, 복음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음 운모, 비음 운모라고 해서 콧소리가 들어가는 운모입니다. n이나 ng로 끝나는 그런 발음이에요. 안, 안, 한국어의 n이나 ng 할 때보다 이 코에 좀 이게 울리는 소리, 비음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발음을 하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애들이 비음 운모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운모, 혀를 말아 올리는 운모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요 발음이에요. 혀를 말아 올리고 발음하면 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운모입니다. 운모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합쳐서 결합 운모가 생기죠. 요건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절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음절은요, 기본적으로 성모와 운모가 합쳐져서 음절을 이룹니다. 성모가 있고 운모가 있어요. 근데 운모를 또 나누면은요, 운두, 운복, 운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운복과 운미를 합쳐서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쭈앙이라는 발음이 있다고 칩시다. 맨 앞에 치 하는 발음이 성모예요. 왕을 합쳐서 운모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운모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애를 운두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운복이 있고요. 마지막에 운미가 있습니다. 운복이 없으면 발음이 안 돼요. 중국어에서는 이 운복에 항상 핵심 모음이 오기 때문에 성조 표시할 때 이 운복에다가 성조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운두 없이도 발음되죠. 유 없이도요. 땅이란 발음 가능해요. 맨 끝에 운미 없이도 좌라는 발음 가능합니다. 운두와 운미 없이 그냥 좌라는 발음도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운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복입니다. 운복이 가장 핵심 모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성모와 운모가 합쳐서 음절을 이루고 음절에는 반드시 성조가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뭐 간단하게 성모와 운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발음 관련해서 추가로 동영상 또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谢谢，再见。